점수도 다 받고. 근데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 나쁜데 나쁘지 않다. 뭔 말인지 알아? 많이 나쁘진 않다. 어쨌든 점수는 이제부터 만들어진다고 보면 돼. 근데 지금 둘이 있는데 둘은 그래도 괜찮아, 상태가. 지금 점수가 뭐 그렇지만 일단 그게 만약에 내가 70점이다. 70점에도 되게 다양하거든. 70점인데 잠재력은 90점, 70점이 있냐, 아니면 진짜 70점이 70점이냐 다른데, 일단 여러분들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 생각을 하고, 그래서 가장 시험 대비를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이제 뭐냐면 교과서를 털어야 돼. 그래서 내가 지금 준 자료가 교과서에 들어있는 문제들이랑 이제 여기저기를 좀 이제 긁어와서 만든 거야. 그래서 좀 어려운 문제, 발전 문제도 들어있고, 그래서 시중에서 구할 수 없는 문제들도 있고, 왜냐면 교사들만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 있거든, 교사용 자료가. 거기서도 내가 좀 이제 발췌를 하고.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교과서에 있는 문제는 모두 맞출 수 있어야 된다. 그게 기본이야. 그래서 여기 지금 뭐 쉬운 것도 있죠. 사실 보면 1번 못 푸는 사람이 없잖아. 솔직히 공수원 그날 배워도 풀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재량껏 넘어가. 재량껏 이거 숙제를 다 주긴 할 건데 재량껏 넘어가고, 좀 그래도 바로 발상이 안 되는 건 그래도 풀어봐야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일단 다 맞추는 거를 목표로 넘어간다. 그러고 이제 본격적으로 기출교재를 넘어갈 거야. 알겠죠? 내 목표는 일단 이번 주 안에 이거는 다 터는 거. 그래서 빨리빨리 하면서 개념 복습도 좀 필요한 건 하면서 넘어가 볼게. 3번 보면은 뭐 이거 개수 방금 시작했어. 방금 요거 딱 지금 1분 전에 시작했거든. 어쨌든 여기 있는 건 이제 교과서 문제들로 구성이 돼 있는데, 여기 있는 거 일단 다 맞추고 가야 된다. 그래서 다시 이제 깨끗한 마음으로 잘 준비를 해봅시다. 요거 하고 나서 기출문제 푼다. 알겠죠? 3번 문제 그냥 이제 전개해서 개수 찾기 하면 되는데, 개수 만들기 원리가 선생님이 뭐라 했지? 개수 만들기 원리가? 기억나니? 개수 만들기 원리. 여러분, 그리고 이제부터는 여러분 노트 복습을 잘 안 했지? 내가 개념 노트 준 거, 핵심 노트. 그쵸? 핵심 노트에 있는 거를 이제부터는 들고 다니면서 공부할 때도 보고 달달달달 외워. 달달달달. 거기 있는 걸. 알겠죠? 분명히 도움이 될 거야. 그래서 개수 만들기 원리는 뽑기다. 뽑기 기억나니? 그것만 잘 할 줄 알면 돼.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 1 더하기 뭐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이런 거죠.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요것만 해보자. 요거에서 x 6제곱의 개수 찾아라. 이거 어떻게 하면 돼? 요런 느낌만 할 줄 알면 되거든. 여기서 x 6제곱 개수 찾아라. 무언가의 제곱일 때는 항상 두 개를 똑같이 곱한 걸로 쪼개는 거야. 이렇게. 이해되니? 해서 개수 만들기 원리가 뭐라고? 뽑기죠, 뽑기. 그래서 x 6제곱 만들려면 여기서부터 따지는 거야. 여기서 하나 뽑고 여기서 하나 뽑아서 조합을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0차, 6차, 1차, 5차, 2차, 4차, 3차, 3차 이렇게 뽑는 거겠지? 4차, 2차, 5차, 1차. 이거 기억나니? 얘들아? 쌤이 웬만하면 개념 설명을 다 할 거야. 이제 다시 출발하는 마음으로 해서 여기 0 상성이죠. 1 여기 6 6차는 5x 6제곱이지. 아니지, 7x 6제곱이죠. 7x 6제곱. 앞에 개수가 이 차수보다 하나 크니까 7 이런 식으로 찾으면 되겠죠. 요 2 6 이런 식으로 3 5 4 4 이거 똑같죠. 5 3 6 2 7 1 이거 다 더하면 답이죠. 이거 이해되니? 개수 만들기 원리는 뽑기다. 나중에 또 할 거야. 계속. 그래서 좀 간단한 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4번
풀 수 있니? 4번? 어떻게 푸는 거야? 이렇게 조합하고 이렇게 조합하는 거, 이렇게 조합하고 이렇게 조합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조합하면 x 세제곱 마이너스 y 세제곱이지. 요거 가운데 거 조합하면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이죠. 그래서 요거 합차돼서 x 6제곱 빼기 y 6제곱이다. 기본적인 거 조합하는 거 넘어가고, 자, 딱 7번에 있었네. 선생님이 물어본 거. 그쵸? 6번. 이런 것도 할 수 있니? 6번? 전개하는 거? 기본적인 완전 제곱식 3개짜리? 그쵸? 할 수 있겠죠? 자, 넘어가 보고요. 14번 볼게요. 14번.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끄적여 보다 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들이야. 14번에서 이제 또 원리를 다시 설명을 해볼게. 선생님이 예전에 설명할 때도 어떻게 했었냐면 3개 3 곱하기 3꼴이야. 3 곱하기 3꼴. 얘도 3 곱하기 3꼴. 거기다가 ABC가 조합된 게 일단 유형 키워드야. 3 곱하기 3 ABC. 그럼 이때 어떻게 하면 되니? 이거 여러분들 어떻게 풀 거야? 한번 생각을 해봐. 어떻게 풀 거니? 자유롭게 용기 있게 대답해봐. 선생님 저 전개할 거예요. 전개해도 되지. 무조건 맞출 수는 있죠. 전개하면. 조금 우리는 깔끔하게 어떻게 푸냐를 연습을 할 거잖아. 그래서 이럴 때는 변하는 거랑 안 변하는 거를 구분하는 거예요.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거를 구분을 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 아이고, 다 부러지네. 그러면 앞에 거, 요거 안 변하는 거 A 빼기 C 이렇게 안 변하죠. B는 부호가 변하지. 맞니? 필기하면서 들어봐. 필기하면서. 그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도 한 번 더 적는 것도 좋아. 알겠죠? 3 곱하기 3 더하기 ABC 거.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거를 구분을 한다. 뒤에 것도 구분을 해볼게요. B 변하는 건 밑줄, 변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A랑 C는 부호가 변하네. 이렇게 파악하면 좋아요. 맞죠? 그리고 내가 또 이제 더 수업하기 전에 말을 해주면 너무 어렵게 수업을 안 할 거야. 여러분들 시험을 봤잖아. 그거에 맞게 내가 수업을 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겨울 때 어떻게 보면 심화 수업을 했고, 그럼 요번엔 더 심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렇지 않아. 내신 점수 잘 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필수적인 문제들 다시 다 할 거고, 거기에 이제 얹어서 이제 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문제들도 할 거니까 엄청 어려운 수업은 아닐 거다. 자, 해서 그러면 앞에 거를 다시 정리해 볼게. 좌변 정리를 해보면 변하지 않는 거는 앞에다 놔. A 빼기 C 이렇게. 그리고 변하는 걸 뒤로 놔요. 이렇게. 이게 좌변이야. 우변도 변하지 않는 거 앞에다 놓고 변하는 거 뒤에다 놓고 이렇게. 이거 혹시 이해되니? 적어보시고. 어때? 괜찮죠? 그럼 이거 우리 어떻게 하면 돼? 이거 이렇게 하니까 딱 꼴이 보이니? 차꼴이죠. 합차꼴. 전개하면 돼. A-C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하고 B 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C 제곱. 깔끔해지죠. 이게 포인트예요. 해서 뭐 B는 B끼리 모이고 2B 제곱은 하고 우변에 있는 요 A 더하기 C 제곱을 좌변으로 이항을 해볼게. 그러면 마이너스 2AC랑 2AC 더해지면서 사라지는 것까지는 괜찮니? 그쵸? 사라지고 A제곱 2개, C제곱도 2개 이렇게 나겠죠.
따라서 b제곱은 a제곱 더하기 c제곱이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겠네. b가 빗변인 직하상평이다. 되겠죠? 우리가 요거를 이제 유형서에도 많이 봤었는데 교과서에도 이렇게 들어있다 라는 거 아시면 좋고요. 뭐 계수 만들기 원리는 해봤으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요 10번 여러분 그 8번은 풀 수 있니? 8번? 이거 무슨 형이라고 부르죠? 짝꿍형이라고 부르죠? 짝꿍형? 짝꿍형 어떻게 구해? 짝지는데 이렇게 짝지면 되겠네. 이렇게.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2 해서 공통된 거를 치환해서 요거 이제 전개를 하는 거죠. 전개한 다음에 다시 집어넣고. 근데 짝꿍형에서 짝꿍형 뭐 이거는 기본적인 거니까 좋은데, 짝꿍형의 그 포인트는 뭐냐면 겹치는 게 두 개예요. 두 개. 요거 한번 적어봐. 겹치는 게 두 개여야 된다.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 x 더하기 잠시만요. 28 말고 다른 걸로. 24.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x 더하기 2, x 더하기 12, x 빼기 4, x 빼기 6. 이렇게 봐봐.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짝을 지을 거 아니야? 그쵸? 짝 지어봐. 짝 지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한번 있나? 한번 짝 지어봐. 나오나? 그치? 어때? 안 나오지? 맞죠? 그러니까 이런 게 나와야 되잖아. x제곱 마이너스 x 이런 게 나와야 되죠? 얘 아무리 조합을 해도 이거 이렇게 하면 14x고 14x 안 나오고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x 안 나오고 뭐 마이너스 10x 절대 겹치는 게 없어요. x제곱 그 1차까지가. 그럼 이거 못 푸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기적으로 암기한 애들이 이렇게 이런 거 못 푸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정리한 거야. 겹치는 게 두 개인 거야. 겹치는 게 1차까지가 겹치는 게 아니라 전개를 하면 항이 3개가 나오잖아요. 거기서 겹치는 게 2개가 되는 게 짝꿍형의 원리야. 그러면 1차가 겹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숫자가 겹치면 돼. 어떻게 하면 돼? 이거 곱해봐. 이렇게 되죠? 이거 곱해봐. 이렇게 되지? 얘를 치환하는 거야. 요거를. 원리 이해되죠? 그걸 라지 x라고 치환을 하면 똑같이 하면 돼. 그 다음부터 라지 x 더하기 14 스몰 x 라지 x 빼기 10x 뭐 이 다음에는 뭐 전개한 다음에 라지 x 다시 집어넣으면 되겠죠? 요거 한번 정리 한번 해보시고,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짝꿍형의 저게 어떻게 보면 짝꿍형의 최종본이라고 보면 돼. 여기까지만 할 줄 알면 짝꿍형은 뭐 틀릴 수 있는 유형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자 10번 볼게요. 10번. 요것도 이제 기본적인 문제인데, 자 요거 우리 기억나는 대로 한번 풀이 방법을 한번 얘기를 해볼까? 요거 어떻게 풀지? 기억이 좀 나냐? 어떻게 풀어야, 뭐 지금 아이디어가 좀 떠오르니? 잘 안 떠오르면 그럼 나랑 같이 생각을 해봐. 이 묻는 걸 봐봐. 이게 약간 1차, 그 다음에 제곱, 그 다음에 2배 떼서 4차, 2배 떼서 8차. 근데 지금 두 개가 차수가 똑같아. 약간 이게, 그쵸?
이게 뭔 느낌이냐? 합차 느낌인 거야, 합차 느낌. 물론 차는 없죠, 지금. 그래서 요 키포인트는 여기다 6-5를 곱해서 뭐 결국엔 답은 6제곱 빼기 5제곱 되고, 그럼 얘랑 곱하면 6 4제곱 빼기 5 4제곱, 또 얘랑 곱하면 6 8제곱 빼기 5 8제곱, 얘랑 곱하면 6 16제곱 빼기 5 16제곱 해서 정답은 5번이 맞아요. 맞지? 거기까지 이해된다니? 혹시 선생님이 생각하는 부분에서 이해가 안 되면 또 말씀을 해주세요. 내가 설명해 줄 테니까. 근데 이렇게 구하는 거를 꼭 S로 안 나와도 돼. A로 놔. 뭐로든 그냥 문자로 놔. 문자로 이렇게. 요게 중요해. 요거 적어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면 이제 애들이 요 정도 이제 많이 풀어봤으니까 암산으로 또 이제 시험 때는 빨리 풀어야 되니까 푼단 말이야. 4 빼기 1을 곱해서 그럼 결과는 46 빼기 26이다 하고 틀린단 말이야. 그쵸? 왜? 여기다 4 빼기 1을 곱하면 값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요거를 A라고 놓고 여기다 4 빼기 1을 곱한 거지. 여기다가. 그러니까 내가 구한 요 값은 뭐가 되는 거야? 2A가 되는 거야, 2A가. 그러니까 마지막 2로 나눠줘야죠. 이해되니? 그래서 항상 A로 놓는 습관을 가져라. 이런 거 나오면 거기서 하나 틀릴 수 있으니까. 자, 됐고 이제 12번. 요거 어떻게 푸니? 기억나니? 풀이 2차식 0 할 때 고차식 값 구하라. 2차식. 시험이 이제 너무 잘 나오니까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단순 나눗셈을 해라 라고 했었지. 그래서 그냥 나누는 거야. 복습할 겸 한 번만 더 해볼게. 이제 마이너스 14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플러스 나눗셈을 해보면 너무 크게 썼네. x 4제곱 2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하고 마이너스 5x 세제곱 마이너스 13x 제곱. 한 번 더 하면 마이너스 5x. 어머? 맞죠. 다음에 플러스 5x 하면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9. 한 번만 더 하면 되죠. 마이너스 3. 해서 결국에 이제 6이 남잖아. 그 답은 뭐야? 그냥 6인 거죠. 맞지? 왜? 이 식은 얘로 나눴을 때 몫이 얘고 나머지가 얘다. 이렇게 나눗셈 식을 쓸 수 있는데 요 값이 지금 0인 거니까 이건 날라가고 그냥 6만 남는다. 그 원리죠. 한번 해봤고요. 자, 그리고 14번 같은 거 여러분 할 수 있겠니? 14번? 기억나? 어떻게 하는지? 식 쓰고 x-3분의 2로 나눴을 때니까 요거를 x-3분의 2로 만드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지금 3으로 나눴죠? 3으로 나눴으니까 다시 3을 곱하는 거지. 그래야 식이 안 변하지. 더하기 아니죠. 몫과 나머지의 변형 문제죠. 이렇게 하면 x-3분의 2로 나눴을 때 몫이 3qx고 나머지가 r인 거 맞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항상 체크해야 되는 건 진짜 나머지가 맞느냐를 체크를 해야 돼. 이렇게 변형을 했을 때 지금 나누는 수가 1차야. 여전히 지금 나머지가 상수인 거 맞죠? 그러니까 얘 확실히 나머지 맞고 확실히 몫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되겠지. 알겠죠? 차수가 낮아야 되니까. 나머지가. 기본적인 문제가 되겠어요. 이것도 우리가 기출문제에서 좀 많이 풀어볼 거야. 자, 좋아요. 일단 됐고 그 다음
넘겨보시고 8번 보세요. 여기 11쪽에 8번. 자, x-1제곱으로 나눠 떨어질 때 이렇게 돼 있어. 이거 어떻게 풀까? x-1제곱으로 나눠 떨어질 때. 한번 아이디어 좀 얘기를 해봐. 자, 이제 키워드는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질 때거든요. 제곱으로 떨어질 때. 완전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질 때인데 크게 두 가지 풀이를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단순 나눗셈을 하는 거야. 단순 나눗셈. 자, 그러면 당연히 이제 내가 추천한 풀이 이제 두 번째 풀이를 추천을 할 건데, 자, 요걸 전개를 한 다음에 그냥 나눠볼게. ax 세제곱 마이너스 2ax 제곱 더하기 ax. 그럼 빼면 2a 빼기 2ax. 그 다음에 2ax 제곱. 다음 마이너스 a 더하기 2x 더하기 b. 다음 더하기 2a. 이러면 이제 끝나겠죠? 한 번 더 해야 되나? 끝나겠네. 마이너스 4ax 플러스 2a 하면 3a 마이너스 2a x. 그 다음 b 빼기 2a. 여기까지는 되겠니? 그냥 단순히 나눗셈 한 거죠? 맞지? 근데 얘로 나눠 떨어져야 되잖아. 얘로 나눠 떨어져야 되니까 이게 무조건 0이 돼야 돼. x 값에 관계없이 해서 는빵 이렇게 한 등씩 푸는 거죠. 이해되겠니? 그러니까 a가 3분의 2 집어넣으면 b가 3분의 4 이렇게 구해지는 거지. 이해는 됐니 요거? 두 번째는 어떻게 해? 연조립제법 하는 거죠. 조금 더 정확히 얘기를 하면 x-1로 두 번 조립제법, 두 번 나눠 떨어진다. 그래서 이걸 기억하는 게 훨씬 좋아요. 연조립제법 해서 한번 해볼게. a 0 마이너스 2 b 하고 이제 1로 조립제법 두 번 할 거야. 자, a 빼기 2 하면 a 더하기 b 빼기 2 이렇게 돼서 일단은 요게 첫 번째로 0이 나와야 돼. x-를 두 번 나눠 떨어진다 라는 얘기거든요. 자, 두 번째 1로 한 번 더 해. 2a 3a 빼기 2 해서 요것도 0이 돼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a가 3분의 2 지금 똑같이 나오죠. 근데 뭐 여기 좀 식이 좀 잘못된다면 이게 틀렸든가 이게 틀렸든가 둘 중 하나인데 뭐 틀렸니? 이거 똑같아야 되는데 뭔가 요게 틀린 것 같네. 이건 지금 잘 한 것 같고. 하여튼 조립제법 두 번 해서 0 된다 이거 찾는 게 그냥 훨씬 쉽겠죠? 이거 계산 언제 하고 있어? 빨리빨리 풀면 돼. 조금 하고 쉬는 시간 줄게. 조금만 더 하고. 자, 그냥 넘겨보시고 요거 13번 볼게요. 13번 서술형 문제 13번이고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rx라 한다. rx를 x 더하기 5로 나눴을 때 나머지 구하라. 이건 뭐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나눗셈 하면 rx가 구해지죠. 그치? 다 나와있으니까 거기에 나머지 정리해서 r에다가 마이너스 5 대입하면 되겠지? 이 정도는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야. 자, 14번 이거 중요하지. 둘 차식으로 인수분해 된다. 이것도 키워드예요. 그냥 이 멘트가 나오면 이제 내가 풀어야 되는 행동이 있는 거야.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된다. 이렇게 맨날 멘트가 저렇게 똑같이 나와.
그래서 그 멘트에 맞는 풀이법을 알면 돼. 저거 어떻게 푸는지 혹시 기억나니? 두 일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된다? 아는 사람? 봐봐. 잘 봐봐. 자, 얘를 첫 번째 일단 내림차순 정리를 해야 돼. 무조건. 자, x에 대해서 하시든 y에 대해서 하시든 뭐 본인 마음이야. 나 x 가지고 할게. x제곱. 그 다음에 x항 모아야 되죠? ax랑 마이너스 2xy 모아볼게. a 묶이고 마이너스 2xy는 마이너스 2y 묶이고 x 일단 이렇게 정리해야 돼. 맞죠? 또 나머지 y에 대한 2차식 상수항 이렇게 됐네. 그러면 여기가 인수분해가 지금 되는지 한번 볼게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마음에 안 들면 마이너스를 빼내도 돼. 그냥 할게. 한번 조합을 해보자. 마이너스를 엿다 붙여야겠네. 이렇게 하면 딱 되죠. 3 빼기 2. 여기다 이제 y만 붙이면 돼요. 그러면 이게 지금 3y 더하기 2 마이너스 y 더하기 1 이렇게 일단 쪼개졌고요. 요 앞에 x제곱 앞에 붙어있는 1을 또 두 개로 쪼개 1로 해서 쓱싹을 만들어서 이제 여기 나오면 되는 거야. 그쵸? 그게 만약에 이게 쓱싹이 된다 라는 거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여기에 x 붙여가지고. 맞죠? 이해되니? 여기까지? 그럼 그게 두 일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 거잖아. 그래서 조합만 맞춰주면 돼. 이제 마이너스 2y가 나와야 돼요. 이렇게 하면 지금 2y 나오죠. 2y. 그러니까 뭔 얘기야? 마를 붙여주는 얘기야. 이렇게. 이해되니? 그러면 조합이 완성됐죠. 그리고 쓱싹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그럼 요거 얼마야? y 빼기 1이랑 요거 3y 빼기 2랑 더해서 어머 왜 이래? y 빼기 1이랑 마 3y 빼기 2 하면 마 2y 마 3 이렇게 되겠네. 그게 지금 저기 있는 a 빼기 2y랑 똑같아야 되는 거죠. 해서 a 값이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괜찮니? 이거는 이 상수항 부분이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가지고 조합을 해서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거든? 근데 우리가 그 겨울 때도 이런 문제를 여러분 교재에서 내가 담아놔서 했는데 여기가 하나가 뚫려있어 이렇게. 그럼 얘가 안 뜯어지죠. 그치? 그럼 그런 경우에도 풀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건 좀 어려워. 자, 그럼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 이게 첫 번째 풀이고 이렇게 조합을 해서 풀 수 있는 게 첫 번째 풀이고 두 번째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결국엔 이게 내림차순을 이제 했죠? 뭔가 이렇게 됐어. x 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여기도 이제 y식이 들어있을 수 있고 여기도 이제 y식이 들어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요게 x, y에 대한 1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려면 근해 공식을 썼을 때 뭐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겠니? 뭐 분의 뿔마 루트 뭐 이렇게 될 거야. 그쵸? 그럼 여기에도 이제 y에 대한 식이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야. 여기 지금 1차 함계수가 y가 들어있으니까. 맞죠?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어쩌고 하면서 y에 대한 식이 들어가겠지. 그러면 이게 루트 y가 여기 안에 지금 y제곱에 대한 식이 들어있는데 루트가 벗겨져서 나오지 않으면 이 식은 절대로 xy에 대한 1차식이 안 돼. 루트가 들어있으니까. 루트가. 맞니? 이런 얘기야. 가정을 해볼게.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해서 만약에 이렇게 됐어. 그럼 얘는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죠. 그치? 근데 얘가 만약에 그냥 이렇게만 돼 있어. 얘는 안에가 완전 제곱식이 아니니까 루트 밖으로 못 나오잖아. 맞죠? 그럼 얘는 근이 이렇게 나왔다. 그럼 인수분해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xy에 대한 1차식이 아니잖아요. 근데 얘는 어때? 루트가 벗겨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얘를 인수분해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지. xy에 대한 1차식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지. 맞죠? 요거 했었던 거 기억나니? 해서
결론은 뭐냐? 결론만 기억하면 돼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다. 결론만 기억하면 돼. 결론만. 결국엔 요 안에 거가 완전 제곱식이어야 되는 거죠. 완전 제곱식. 해서 결론은 이 식에 판별식이 있을 거야. 그게 요 자리잖아. 여기가 판별식 자리죠. D. 그치? 그 D도 완전 제곱식이어야 되니까 D의 D가 0이면 된다. 이렇게 결론 내리면 돼. 맞죠? 여기까지 하면 이 유형은 완벽히 된다. 이 이상 나올 수가 없어요. 문제가. 좋아요. 자, 여기 13쪽 넘어오셔가지고 요 5번 한번 풀어볼까? 5번 한번 풀어봅시다. 요거 성식균 1, B 써있는 거. 해볼게. 일단은 우리 나머지 정리 좀 한지 좀 됐지만 나머지 정리에서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건 나누는 수가 인수분해 되는지를 꼭 봐야 돼. 인수분해가 되죠. 그럼 얘는 너무 괜찮은 거야. 인수분해 되는 문제는. 인수분해가 되는 건 무조건 얘를 0으로 만드는 걸 대입을 하고 봐야 돼요. 일단 F1 넣으면 날라가고 2가 되는 거죠. 맞죠? 하고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또 날라가고 마이너스 7 이렇게 되겠지. 이거 기본으로 얻고요. 그럼 구하는 식이 이제 뭐냐? x제곱 더하기 1의 fx를 또 똑같은 거로 나눠달래. 너무 노골적인 거지. 뭐 Q'으로 쓰고 잘 모르겠지만. 자, 여기서 이제 Rx는 뭐라고 써야 돼? 나누는 수가 2차니까 1차 이하로 이렇게 작성을 해줘야겠죠? 맞죠? 해서 똑같이 1 대입하고 마이너스 2 대입해야지. 1 대입해보면 2F1 하고 날라가고 A 더하기 B. 그 다음 마이너스 2 대입해보면 5F 마이너스 2. 그게 마이너스 2A 더하기 B. 요 연립하면 되죠? 2F1이 지금 얼마야? 4고 5F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35니까 요거 두 개 연립을 하시면 AB 값이 딱 결정이 되겠죠? 그럼 이제 2 대입하면 답이겠지. 요거 그래서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요런 거 꼭 할 수 있어야 되고 인수분해가 되는지 꼭 봐라. 아시겠죠? 조금 쉬었다가 나머지 좀 이어서 조금 하고 클리닉 좀 할게요. 가장 낮은 거 A로 하면 되겠네. A로. 그쵸? A 2차를 묶어보면 B 묶이고 마이너스 C 묶이고 이렇게 B 빼기 C의 A제곱. 그 다음에 A 1차 1차가 없네? 그럼 나머지 다 몰아야지. 나머지 전부 다 몰아. B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C 세제곱 그 다음 BC제곱 마이너스 BC제곱 마이너스 B제곱 C 이렇게 되겠네. 그럼 이제 뒤에 있는 것도 또 이렇게 묶을 수 있죠? B 빼기 C에 다 B 빼기 C로 묶이겠네. 아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BC로 묶으면 마이너스 BC로 묶자. 그럼 B 빼기 C 이렇게 묶이죠? 그렇지? 그래서 B 빼기 C로 전부 다 묶어보면 A제곱 묶이고 요거 그대로 묶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BC 묶이고 이거 지워지겠네. 이렇게 는 0이죠. 자, 그럼 얘 어떤 삼각형이냐? 요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은 0 될 수 없으니까 B랑 C랑 같아야겠네. 이등변 삼각형이다. 그래서 A, B, C 나올 때는 그냥 무조건 내림차순을 하시면 돼요. 네.
어디만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 네. 아니야. 그냥 여기서 보이면 그렇게 해도 돼. 그 말이지. 여기서 이제 뭐 바로 이렇게 묶는다 뭐 그런 얘기 아니야? 이렇게 조합해서? 그 보이면 당연히 그렇게 해도 되죠. 근데 내가 교육하는 방식은 일관되게 푸는 거, 무조건 풀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니까 ABC 나왔을 때 그냥 잘 모르겠으면 내림차순 해라. 그게 보이면 당연히 좋죠. 발상이 근데 안 될 수 있으니까 알려주는 거야. 좋은 질문이고. 자, 13번 같은 거 여러분들 어떻게 푸는지 잘 정리돼 있니? 개념? 13번? 이런 거? 어때? 리뷰를 해줄까? 다시 한번 해봐.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요 세모로 봐야죠, 항상. 세모가 1이 되는 거. 선생님이 그 노트를 잘 정리를 해놨죠. 세모가 1이 되는 걸 대입을 했을 때, A0부터 쭉 나온다. X가 1이 될 때 아니야. 세모를 통째로 봐야 돼, 세모. 세모가 마이너스 1일 때는 뿔마가 반복된다. 이렇게. 그쵸? 이건 지금 A6까지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더한 거를 절반으로 나누면 이제 짝수 번째만 나오겠죠? 짝수 번째에 모은 거. 1번에서 2번을 뺀 거를 2로 나누면 그건 이제 홀수 번째만 모은 게 된다.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세모를 통째로 1로 봐야 된다. 우리 여러 번 했었지.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러면 얘는 얼마 돼야 돼? 세모가 1 되는 거 대입하는 거니까 x에다가 3분의 2 대입해야겠지. 맞니? 이해돼? 세모가 마이너스 1 되는 거 대입해야 되니까 x에다 0 대입해야겠죠. 이때. 그러니까 그 원리만 잘 아시면 돼요. 그리고 선생님이 그 겨울 때도 이런 것까지 알려줬었는데 여기서 이것까지 알면 이제 너무 좋은 거야. A6, A0 값도 알면 좋아. 이걸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자, A6는 뭐야? 최고차항의 개수죠. 가장 높은 차수. 그건 뭐야? 가장 높은 거를 세제곱한 게 최고차항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A6X 6제곱은 마이너스 X제곱의 세제곱이죠. 요게 된다는 거지. 이렇게 찾는 거죠. A0는 가장 낮은 거를 세제곱한 거죠. 125다. 이렇게 찾을 수 있겠지? 이해되겠니? 그래서 이거를 잘 아시면 되겠다. 좋아요. 자, 넘겨보시고 이제 복소수 해볼 건데, 자, 복소수의 이 3페이지에 3번 요거 먼저 해볼게. 3번. 자, 요거 봤을 때 딱 이것도 그냥 전형적이야. x 뭔가 복수 줬어. 그 2차식 구하래. 자, 이런 거 어떻게 구하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니, 얘들아? 양변에 뭐 해야 될까? 양변에 3 곱해줘. 3. 그치? 항상 하는 행동이 똑같은 거야. 양변 3 곱하고 그 다음에 2 이항해.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해요. 해서 순허수만 냅두는 게 포인트다. 그 다음에 양변 제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허수가 사라지죠. 그러면 마이너스 5 이렇게 돼요. 그 다음 이항을 해. 뭐 원래는 3으로 안 나눠질 수 있는데 얘는 나눠지니까 그냥 나누자. 딱 이제 여기까지 구한 거죠. 여기까지. 맞죠? 그럼 이제 키워드가 어떻게 돼? 2차식 제로일 때 고차식 값 구하라. 이렇게 되는 거지. 물론 2차니까 고차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풀이가 이제 단순 나눗셈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원래는 두 가지 풀이야. 이것도 선생님 노트에다 다 정리를 해놨거든요. 단순 나눗셈을 하든가 차수 떨구기를 하든가
항상 두 가지 풀이가 다 될 수 있는데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3차 이상은 그냥 단순 나눗셈 하는 게 훨씬 빠르고 차수 떨구기는 2차식 0일 때 2차식 값 구하라고 할 때는 차수 떨구기가 더 빠를 수 있다. 요거는 2차일 때 2차식 값을 구하라고 할 때는 차수 떨구기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단순 나눗셈 해도 되지만. 그래서 요 풀이로 이번에 해볼게요. 단순 나눗셈을 한번 해봤으니까. 자, 그러면 3x 제곱은 4x-3 이렇게 만들어. 사실은 아주 일반된 풀이, 모든 문제를 다 일관되게 풀려면 그냥 x제곱은 하고 정리하면 돼. x제곱에 정리를 할 거니까. 근데 지금 여기는 6x제곱이 딱 맞잖아요. 그래서 사실 얘는 이렇게까지도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단 풀어볼게. 그럼 6x제곱이 8x-6이죠. 6x제곱 자리에 8x-6 대입해. 그리고 마이너스 8x 플러스 11. 이렇게 하면 이제 정답이 5가 되는 거죠. 근데 이 경우에는 그냥 하필이면 요 놈이 보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도 해도 됐던 거죠. 3x제곱 마이너스 4x라는 게 그냥 통째로 마이너스 3이다. 그래서 요거 2배 때리면 되죠. 2배. 그럼 요 값이 마이너스 6이니까 대입하면 마이너스 6 더하기 11, 5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지. 보이면 그렇게 하시고. 어쨌든 2차식일 땐 그냥 차수 떨구기가 훨씬 빠를 수 있다. 자, 한 문제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4번도 뭐 그냥 여러분 그냥 실수한 다음에 거듭제곱 그냥 해서 패턴 찾으면 되겠지. 그렇게 하는 건데 이제 여기서 내가 알려줄 거는 이제 그거야. 자, 요거 한번 실수화를 해볼게. 그럼 이렇게 되죠? 그러면 밑에는 ZZ바니까 ZZ바 어떻게 돼? A제곱 더하기 B제곱인 거 알고 있니? A제곱 더하기 B제곱 하는 거야. B제곱 1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제곱. 이건 빨리빨리 계산해야 돼요. 실수하는 거. 위에는 완전 제곱하면 1 더하기 2i 마이너스 1이니까 자, i가 나왔어. 그래서 이걸 이제 외울 거야. 어떻게 외울 거냐? 정리를 해볼게. 선생님이 역시 노트에다 이거 다 정리를 해놨어요. 자, 여기가 플러스일 때 플러스 i야. 마이너스일 때 마이너스 i. 이 실수하는 과정도 줄이는 거예요. 실수하는 과정도. 왜냐면 이 복소수는 너무 잘 나와. 지금 선생님이 쓴 두 가지 있죠. 너무 잘 나오기 때문에 그냥 보자마자 알면 돼. 보자마자. 그래서 선생님이 핵심 노트를 달달달달 외우라는 얘기가 그런 거야. 거기에 선생님이 많은 것들을 정리를 해놨으니까 보면 도움이 많이 돼요. 내가 이렇게 해놓고 뭐까지 적어놨냐면 주의해야 될 것까지 적어놨어. 그럼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얘랑 좀 다르죠. 우리가 외운 건 딱 요 꼴일 때를 외운 거야. 그럼 얘도 그런 꼴을 만들어주면 돼요. 이렇게 바꿔. 순서를. 하고 마이너스 꺼내. 분모에서 마이너스 꺼내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꺼낼 수 있죠? 그럼 얼마 돼? 요게 플러스 i지. 이렇게 빠르게 할 수 있다. 이해되니? 그쵸? 근데 이게 뭐 좀 느리게 볼 수 있지만 이게 익숙해지면 굉장히 빨라요. 알겠죠? 알면 좋다. 그래서 그거 하나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이 문제 봤고요. 이제 5번은 숙제 한번 해보시고 질문을 한번 해보고, 자, 그 다음에 6번. 이거 잘 알고 있니? 이것도 다시 복습을 해볼게. 마마랑 뭐였지? 마마랑 윗불 아래마. 그렇지? 마마랑 윗불 아래마 외우면 돼. 선생님이 거꾸로의 경우 조심해야 될 것까지 알렸죠. 그것도 또 나중에 이제 볼 거고요. 이게 지금 마마라는 얘기죠. 자, 루트의 a제곱은 a가 아니야. 절대값 a로 해야 돼. 절대값 a. 절대값 a 더하기 b. 그 다음에 3 절대값 a 마이너스 절대값 a 플러스 절대값 b. 마마죠? 다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면 되겠지.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 얼마야?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2b가 정답이다. 간단한 문제죠? 좋아요. 자, 넘겨보시고 12번 볼게요. 12번. 이게 학교마다 또 시험 범위가 좀 조금씩 다를 수 있거든? 1단원부터 나오는 건 당연한 건데, 이제 그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대부분은 2차 함수에서 끊겨. 2차 함수 끝까지. 근데 이제 좀 많이 나간 학교는 특수한데 이제 여러 가지 방정식도 나올 수가 있거든.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도 거의 없어. 아마 2차 함수에서 끊길 거야. 왜냐면 작년 시험도 광명 전 지역이 다 2차 함수에서 끊겼기 때문에 아마 맞출 거거든, 선생님들이. 그래서 일단은 요 교재는 우리가 계속 2차 함수까지 요 2차 함수까지만 들어있어요. 2차 함수까지 끝내고 기출교재도 2차 함수까지 하고 이제 끝날 거야. 자, 왜 잘리니? 자, 이것도 키워드죠. 두 실근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서로 다르다. 이거 어떻게 풀면 되니? 이것도 선생님이 노트에다 잘 정리를 해놨어. 두 근의 비가 2대 3이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2알파, 3알파 하고 근과계수 관계. 맞죠? 똑같아요.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르다? 하나 알파면 나머지 하나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그리고 근과계수 관계 하면 돼. 자, 두 근의 합은 0이죠, 0. k제곱 더하기 3k 더하기 2가 0이다. 여기서 k값 구해지네. 자, 그 다음에 곱은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죠. 그게 마3k 마4네요. 마3k 마4. 그러면 알파 제곱이 3k 더하기 4야 된다. 자, 위에서 구한 k 값이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2인데, 만약에 k가 마이너스 1이면 요 알파 제곱 값이 1이고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2가 나오죠. 그래서 요 경우는 모순이 되겠지. 알파 제곱이 음수가 될 수 없으니까. 맞지? 그지? 그래서 정답은 요때가 정답이다. 지금 뭐 구하래? k 값 구하래. 마이너스 1이 정답이다. 이렇게 되겠죠. 좋아요. 자, 14번 한번 해볼까? 13번 13, 14 두 개 풀어봐. 13, 14 부터 해볼게. 자, 실근을 가지니까 판별식 a제곱 마이너스 4b가 실근이니까 0 이상이다. 이렇게 해서 일단 써야겠죠? 자, 그 다음에 요놈의 실근 개수를 파악을 해달래. 결국 이제 판별식을 쓰라는 건데, 그거 이제 D'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B제곱에 마이너스 4AC. 요거 이제 판단을 해달라는 거야. 뭐 좀 끌어봐야겠죠? 자, A제곱. 전개해볼게, 그냥. 잘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전개까지는 했니? 혹시? 전개는 해봤어? 해봐야죠.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해보는 거야. 그리고 지워졌네. 한 번 더 정리해볼게. 마이너스 4b 더하기 4야. 어머, 이제부터는 여러분 몫이야. 보여? 그지? 뭐가? 얻은 조건이 요거잖아. 그리고 얘를 면밀히 다 집중해서 봐봐. 이 냄새가 나잖아. 이렇게. a제곱 마이너스 4b. 그쵸? 이게 근데 발상적일 수 있는데 이게 되게 수학에서 중요한 거야. 관계를 따지는 거. 아, 요놈 여기 있구나. 얘 4 이상이지. 그러니까 0보다 큰 거지. 서로 다른 두 실근이죠. 실근 개수. D가 0보다 크니까. 이해되니? 됐어? 그러니까 이런 문제 좀 잘 물어봐요. 하나 판별식 주고 그거 가지고 다른 거 근계수 파악해라. 14번은 저랑 이제 겨울 때도 연습을 해봤고, 내가 노트에도 정리를 해놨고, 이거 우리 두 가지 유형 봤어. 첫 번째 이런 유형 하나 봤고, 두 번째는 뭐까지 나올 수 있다 했냐면 근해 공식 잘못 본 유형. 그 두 가지 풀이법을 제가 다 알려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요번에 뭐 지금 앞으로 나가는 교재만 공부하는 것도 뭐 힘들겠지만, 겨울 때 공부한 거를 단원에 맞춰서 한 번에 나중에 몰아서 하려면 못하거든? 그러니까 오늘 배운 거 같이 한번 또 같이 보고, 그렇게 조금씩 해가면 할만해. 이해되지? 그 도움이 될 거야. 하고
핵심 노트를 꼭 들고 다니고 복습 다 외우시고 거기에 다 있어요. 내가 항상 애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노트 좀 외워라. 이 노트를 뿌린 지가 한참 됐거든? 예전에도 몇 년 전에도 뿌리고 다녔는데 안 외워 애들이. 안 보더라고. 근데 보는 애는 점수 잘 나와. 아무튼 X계수 잘못 봤으니까 요거 상수항 최고차항이랑 상수항은 잘못 본 거죠. 그러면 두근의 곱은 잘 본 거지. 요것만 할 줄 알면 간단하죠. 두근 곱 A분의 C 공식은 잘 썼다. 두근 곱 마이너스 1 곱하기 3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상수항 잘못 본 거니까 최고차항이랑 1차항은 잘 본 거네. 그러니까 두근 합은 잘 본 거죠. 두근 합 공식은 잘 쓴 거다. 두 개 합하면 마이너스 2 나오네. 그래서 C가 마이너스 3A, B가 2A 이렇게 한 문자 표현하면 원래 거에다 대입을 하면 A가 전부 다 약분되는 꼴이 만들어진다. A로 나누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인수분해해서 이제 풀 수 있게 된다. 14번이었고요. 자, 넘겨서 5번 볼게요. 5번. 이게 사실 이제 4번, 5번이 똑같은 거거든? 4번 한번 식을 볼게. Z, 뭔지 몰라? 그 뭔가 식 줬어. 만족하는지. 5번도 똑같아요. Z, 뭔지 모르는데 뭔가 만족하는 식 줬어. 여러분 어떻게 풀어야 돼? 얘기해봐. 어떻게 풀어야 돼? 그렇지. 모르면 무조건 A 플러스 BI라 놔라. 그지? A 플러스 BI 놓고 풀면 돼. 한 번만 풀어볼게. 복습할 겸. 1-I. 그냥 순수하게 놓고 푸는 거야. 이거 절대 나쁜 풀이가 아니야. 복수사는 특히 더 그래요. 모르면 그냥 놔. 해서 요것만 정리를 해볼게요. 자, A 더하기 BI 마이너스 AI 마이너스 플러스 B 플러스 3AI 플러스 3B. 요거 이제 실수부, 허수부 정리하죠. 실수부 A 더하기 4B. 그 다음에 허수부 2A 더하기 B의 I. 요게 좌변, 우변의 8 빼기 5i랑 같은 거니까 이렇게 서로 같으면 되겠죠. 맞지? 요게 8, 요게 마이너스. 됐고, 8번. 다음 페이지 8번. 이거 어떻게 푸니? 일단 1을 근으로 가진대. 근으로 가지면 뭐 해야 돼? 대입. 그리고 K값에 관계없이니까 K로 묶는 행위를 한다. 근이니까 일단 대입하면 성립하죠. K-1 더하기 A 마이너스 K 더하기 2의 B. 요게 일단 성립을 해. 1이 근이니까. 근데 K값에 관계없이는 무조건 그냥 K로 묶는 거야. 1 묶고 여기 마이너스 B 묶이죠. K 다 묶었어. 나머지는 전부 다 뒤로 보라. 앞에 마이너스 1 뒤로 놨고 A 놓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B 뒤로 놓고, 그러면 K값에 관계없이 이게 성립하니까 는빵을 성립하면 된다. 맞죠? 그래서 B값 1 대입하면 A값 3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 되겠니? 되지? 혹시 이해 안 되면 말을 해줘야 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 이제 넘어가고, 여러분들 한번 해봐. 여기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자, 넘기시고 여기 3번 가지고 또 기본적인 거 복습 좀 해볼게. 네, 연습을 많이 시켰는데, 자, 저 그래프랑 직선이 만나는 교점 좌표가 1하고 4다. 그럼 이렇게 풀면 안 된다는 거야. 1 대입해서 1 대입한 값이 같아야 되니까 요거 하나 대입하고 또 4 대입해서 또 식 하나 쓰고 이렇게 풀어도 되지만, 이차 함수 단원의 포인트가 뭐야? 결국에 두 개의 교점이란 건 두 개를 같다고 놓고 요 방정식을 풀어서 얻어낸 두 근이 1하고 4란 얘기잖아.
그쵸? 요게 키포인트야. 이걸 이해할수록 2차 함수가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풀려면 여러분도 어떻게 이항을 하죠. 이거의 두근이 1하고 4다. 그럼 어떻게 접근해? 두근이니까? 그렇지. 두근두근. 근거계수 관계. 응? 이제는 귀에 딱지가 졌죠? 두근 나왔는데 두근 나왔는데 근거계수 관계를 안 쓰면 시험을 못 보겠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봐. 내가 좀 똑같은 얘기 또 해서 미안한데 3학년 1학기 때도 2차 원식 배우고 이거 또 2차 원식 또 배워. 그럼 뭐가 다르겠어? 제일 큰 차이점은 근거계수 관계야. 그게 다르잖아요. 그게. 그래서 두근 합 1 더하기 4 그게 마이너스 a 더하기 4다. 두근 곱 1 곱하기 4가 b 빼기 1이다. 깔끔하게 푸는 거죠. 이거 좀 많이 했었어요. 좋아. 됐고. 자, 요거 6번. 아니 하는 김에 5번도 할게. 5번, 6번 이렇게 할게요. 어차피 다 할 거니까. 자, 저거하고 접하고 저거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 근데 이제 응용 문제로 이런 거를 조금 심화로 이제 포장을 바꿀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키워드가 뭐냐면 하나의 함수를 주고 얘랑은 어떻게 만나고 얘랑은 어떻게 만나고 그거를 파악해라 이런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기본 문제를 한번 해볼게. 그리고 이제 이 위에 지금 성취 기준들이 써 있잖아요. 이거는 내가 쓴 게 아니고 이 교과서 출판사에서 쓴 거예요. 출판사. 그래서 실제로 이거 맞추면 너네 성취 기준 A, B 주겠다. 이런 느낌이거든. 그래서 이 정도면 괜찮은 난이도겠죠. 생각보다 실제 시험 기준으로.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렵지 않다. 저게 내가 계속 얘기를 하겠지만 80%의 문제는 이 정도 수준으로 나와. 요거보다 조금 쉬운 것도 당연히 있겠죠. 당연히 80% 문제는 여러분들이 교과서 잘 학습하고 내가 주는 문제들 잘 학습하면 잘 맞출 수 있는 문제들도 나오고 나머지 20%는 변별력 있는 문제들도 나오겠지. 근데 내가 이제 한번 얘기를 했었나? 그 나머지 20% 문제들은 어디서 나온다고 내가 얘기했었니? 했나? 아 얘기했니? 모의고사 기출에서 나와. 모의고사 기출. 광명북고 뭐 광문 운사는 내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광문은 다 똑같아. 운사는 일단 시험이 쉽고 다른 데에 비해서. 그리고 광명북고 원래 어렵기로 뭐 알고 있잖아. 진성고랑 같이 해서. 광명북고가 조금 최근 경향이 좀 쉬워지고 있어. 아 들었니? 그치. 애들이 못하나 봐. 아니 광북 애들이 작년까지는 어려웠어. 작년까지. 아니 저희 재작년 2024년까지는 어려웠는데 작년 시험은 광명이랑 뭐 비슷해요. 광명고 다른 학교들이랑 광문고들이랑. 오히려 작년 시험은 내가 볼 때 광문고가 조금 더 어렵고 어쨌든 근데 내가 작년에 이제 어쨌든 지금 이제 2학년 애들도 지도를 해봤으니까 분석을 다 해보면 다 해봤을 거 아니야? 다 모의고사 기출이야. 전부 다 전문항. 그 변별력 있는 문제. 그냥 숫자만 바꿔서 똑같이 내요. 내가 한번 기회 되면 다음 시간에 보여줄게. 만들어 놓은 자료가 있거든? 지금 보여줄까? 아닌가? 한번 봐볼까? 미안하다. 선생님, 얘 산천포로 좀 잘 뻔했는데, 잠깐만 기다려봐. 운상권은 분석한 자료가 지금 나한테는 없고, 이걸 보면 되겠다. 광명북고? 어딨어 수학. 이게 이제 내가 만든 거거든? 이 광명북고 거야. 이 완전히 똑같죠? 18번이면 쉬운 문제는 아니지. 번호대로 보면 나름 많이 나오면 한 23문제 나오니까 11문제에서 이게 완전히 똑같은 문제예요. 두 개. 그쵸? 여러분 지금 공부해봤으니까 알잖아. 그래도
여기 접하는 거. 아, 여기 옆에 안 나오는구나. 여기 옆에 또 접하는 거. 삼각형 넓이 구하라. 완전 똑같은 문제고. 그럼 봐봐. 20번. 여기 변별력 있는 문제였거든? 아니, 왜 이렇게 안 보여? 좀. 이렇게 안 돼. 왜 왼쪽이 잘릴까? 한 페이지씩 봐야겠다, 그냥. 그리고 단일 페이지. 됐다. 이게 이제 원본이거든? 20번? 봐봐. 기억, 니은, 디귿 완전히 똑같죠? 그치? 이게 유명한 모의고사 기출이야. 근데 이게 또 적중되기가 어렵냐? 그것도 아니야. 전 지역에서 자주 나오는 기출이야. 또 이거를 써먹기가 좋거든. 이게. 그런 문제들이 있어. 써먹기 좋은 게. 이거 어때? 이건 우리 겨울 교재 때도 해봤던 문제야. 이거 똑같이. 완전 똑같죠? 23번이면 마지막 문제거든요? 서술형? 그냥 꽁으로 얻어가는 거야. 이런 게 있고. 광문? 운사는 지금 나한테 없어가지고. 뭐 있어? 뭐라? 수학. 광문은 조금 달라. 광문은 근데 그 선생님이 과학고에서 왔거든? 그래가지고 시험을 좀 살짝 어렵게 내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 그래서 이게 완전히 똑같진 않은데 내가 이제 분석을 다 한 거야. 보면은 뭐 이거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죠? 어쨌든 이제 원 둘레에 왜 이렇게 이것도 잘리니? 최대값 2차 함수 최대 최소겠지? 근데 이거 풀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 근데 두 가지를 조합을 해서 낸 거예요. 두 가지 문제를. 기존 모의고사 기출이 있고 이걸 조합을 해서 냈는데 광문고는 뭐 내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특징이 선생님 자체가 모의고사 기출들을 모은 뭐 1단원 100문항 2단원 2차 방정 복소수 80문항 이렇게 파일을 만들어서 애들한테 클래스에 뿌려. 그거 풀어라. 거기서 내. 그러니까 모의고사에서 내겠다는 얘기지. 이것도 그렇고 뭐 그래요. 어쨌든 광명북고는 내가 지금 1학기 거만 보여줬잖아. 1학기 기말, 2학기 중간 기말도 다 모의고사 기출이야 또. 그래서 뭐 그러하다 보여줬고 또 한 페이지로 봐야겠네. 이것이 낫겠다. 어쨌든 조금만 수업하고 마무리할게. 알겠죠? 좀 힘드니? 수업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는데. 5번 볼게요. 5번. 자, 접하고 예학원 두 점에서 만난다. 그냥 키워드 적용만 하면 되죠? 두 개 접한대. 같다고다. 이항해. 그 접하니까 한 배씩 써요. 짝수공식 쓸게. 절반 제곱 마이너스 AC. 그 다음에 600일. 이렇게 되겠죠? 이게 0이겠지? 접하는 건 D가 0인 거니까. 뭐 구했고. 저거하고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맞는데, 는 3x 더하기 B 이렇게 놓고 또 이항을 해. 는 0. 그럼 요도 짝수공식 써요. B' 절반 제곱 마이너스 AC. 1-A 더하기 B가 0보다 커야 되는 거죠. 서로 다른 두 점이니까. 근데 A 값은 이미 6인 거 알잖아. 그럼 마이너스 5 더하기 B가 0보다 크다. B가 5보다 작다. 뭐 끝난 거지 그러면? 되겠죠? B가 5보다 크다. 그래서 뭐 B 최소값 뭐 6? 뭐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 요거 기본으로 해서 또 이제 심화가 나온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학교에서 만약에 추가로 주는 자료가 있다. 그럼 그때 바로 나한테 얘기를 해줘야 내가 그걸 대비를 해줘. 그에 맞게. 알겠죠? 추가 프린트가 있다든가 그거 있으면 바로 얘기하시고, 만약에 뭐 또 수행평가를 보는데 수행평가 좀 뭐 특이하게 낼 것 같다. 그럼 또 알려주면 내가 그에 맞춰서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수행평가는 근데 대부분 쉬운 문제로 내.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가 그래서 교과서 문제를 먼저 하는 거야. 이거 하면 여기서 주로 내거든요. 여기서. 자, 그 다음에 8번 볼게요. 8번. 자,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는 무조건 대칭성을 통한 거리 계산으로 한다. 자, 저거 대칭축을 먼저 구해봐. 대칭축 공식 반드시 외우라 했죠. 마이너스 2 a분의 b 마이너스 2a분의 b가 축 공식이야. 반드시 외우시고 아래로 볼록이에요. 대칭축이 마이너스 2야. 이렇게 해놓고 구간을 이제 그려야죠. 1부터 a야. 1부터 a. 아, 그럼 얘는 확정적으로 이렇게 되겠지. 1이 마이너스 2보다 오른쪽이잖아. 그럼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져요. 여기서 최소, 여기서 최대다. 그래서 A가 지금 빵꾸가 뚫려있지만 사실은 빵꾸가 뚫려있지 않은 격이 되는 거죠. 확정으로 그려지니까. 그래서 여기서 최대값이 18이라고 했으니까 A 대입하면 답이겠지. A제곱 4A 마이너스 3 값이 18이다 풀면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 풀 수 있어야 된다. A-3, A 플러스 7 인수분해일 거니까 A 값이 3이다 이렇게 될 거야. 되겠죠. 자, 9번 볼게요. 자, 요거의 포인트는 가조건이야. 가조건. 선생님이 겨울 때도 다 정리를 해줬거든. 대칭축을 알아내는 방법. 자, 가조건을 보고 대칭축이 뭔지를 알아야 돼. 뭔지 알고 있지? 뭐야? 대칭축이 어떻게 돼? 다시 한번 해볼게.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하고 3에서의 함수값이 같대요. 이렇게. 그럼 이런 그림 아니겠니? 맞죠?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야? 높이가 같은 거잖아요. 여기 딱 반으로 자르면 이게 대칭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 대칭축은 2개 더한 거의 절반이다. 1이 대칭축인 거죠. 이걸 알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저 표현이 대칭축 정보다. 선생님이 설명을 했었어요. 자, 그러면 얘는 되게 간단하게 풀 수 있어. 일단은 대칭축이 1이잖아. 대칭축 공식을 써. 마이너스 2 a분의 b가 1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a 값 마이너스 2를 일단 얻을 수 있죠. 그 다음 최대값 정보 줬네. 자, 요놈 아래로 볼록이야. 대칭축 1이야.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야. 자, 요거 쌤이 거리 표현해서 그리라고 했어요. 2는 한 칸 떨어져 있어. 마이너스 2는 몇 칸이니? 3칸이지. 3칸 3칸 이렇게 그려놓고 그릴 때 극단적으로 그리면 돼. 요거 대칭축에서 조금, 얘는 대칭축에서 많이. 대칭성을 이용해서. 그럼 여기서 최소, 여기서 최대값 갖는다. 잘 이해되고 있니? 최대값이 12란 얘기죠? 그럼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되겠지. 4 마이너스 2a 더하기 b. 요 값이 12다 풀면 되겠죠? 그러니까 b 값이 4겠네. 4. 되겠니? 이해했어? 좋아요. 자, 다 하고 싶은데 2차 함수까지는 너무 많을라나? 여기까지만 할까? 10번까지만 할게. 10번까지만 오늘 딱 여기까지. 숙제가 10번까지 하면 너무 많을라나? 여러분 토요일까지? 괜찮지? 좀 적지? 처음이니까 일단 예열할 겸 이 정도만 해. 너무 적은데? 몇 문제예요? 10문제. 문제 좀 세보고. 24 48 아니 38 52 66 66문제? 적당한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첫 시간이니까 그 정도만 해와. 알겠죠? 여기까지. 어디까지냐? 10번까지.
10번까지 해오는 거. 알겠죠? 하고 다음 시간에 요거 좀 다 마무리를 좀 해볼게. 요 프린트를 하고. 오케이. 몇 시간 몇 분 수업했니? 우리 왜 이렇게 많이 했냐? 47분 했네? 조금만 쉬었다가 클리닝 할게. 알겠지? 그 시간에 풀면서 안 되는 거 또 이제 질문하면 돼. 개념적으로나 그런 것들. 네, 그거 푸시면 돼. 어? 아, 그치. 그냥 다 해보자. 이차 함수. 그게 나을 것 같아. 아니, 내가 이 클리닉의 목적은 그거야. 이제 그날 배운 거 좀 여기서 같이 복습하는 느낌으로. 집 가서 하는 거보다는 여기서 어차피 숙제 시간을 써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시간에 숙제하면서 좀 그날 배운 거 얻어가는 게 난 좋다고 보거든. 완전 학습이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또 추가 문제를 해가지고 물론 할 수 있지. 싫잖아. 그치? 그리고 학습 효과는 그게 더 나을 거야. 그날 푼 거 그냥 복습. 기출교재 할 때도 똑같이 할 거야. 그날 푼 거 그날 풀면서 좀 띄엄띄엄 풀면서 안 되는 거. 오늘도 이제 쭉 이어서 푸는 거보다는 좀 본인이 딱 봤을 때 어려운 것들 있잖아. 그런 거 위주로 딱 처리하고 가면 될 거야.